안녕하십니까, 허수학입니다. 개념을 피드백하는 방법 혹은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아마 이 강의가 필요하신 학생들한테는 개념을 까먹어본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떻게 개념을 까먹은 걸 보충하는지, 어떤 주기로 보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그 방법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수능을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능은 무엇을 요구하는 시험입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이 개념에는 뭐 공식도 포함되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논리도 포함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잘 배웠나, 성실하게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죠. 수능이라는 건. 그죠? 음. 자, 그래서 뭐 수능 범위를 이렇게 하나의 띠에 표현을 한번 해본다고 치면 여기에 뭐 수어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있고 뭐 수원, 수투, 뭐 미적이나 확통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수능이 요구하는 건 수능 당일날 이 모든 내용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점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게 전제가 돼야겠죠. 네. 거기서 뭐 필요한 또 수학적인 논리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또 추가로 필요로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빼곡하게 이제 메꿔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중간중간 까먹는 데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이건 문제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는 까먹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까먹어요. 내가 천재가 아니라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까먹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를 까먹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만약에 까먹을 때마다 정확하게 딱 내 머릿속에 알람이 딱 켜지면서 너 여기를 까먹었어 라고 이 울린다면 차라리 괜찮을지도 몰라요. 네. 그냥 다시 보면 되니까. 복습하면 되니까. 네, 문제는 그런 알람은 없죠. 그래서 어디가 비었는지 모르고 우승숭 이렇게 뚫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범위를 많으면서도 아주 정밀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이 개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본다? 꼼꼼하게? 요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행동이죠. 네. 그래서 뭐 회독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냐? 저는 이제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눈을 가리고 하는 두더지 잡기 같다.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야 거기를 메꾸든가 할 텐데, 네. 마치 이제 눈을 가리고 두더지가 어디가 튀어나오는지 더듬더듬 알아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까먹은 부분이 어딘지를 더듬더듬 찾아내야 된다. 네, 요런 게 수능이에요. 네. 수능을 공부하는 건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피드백을,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재수를 두 번째 하게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게 될 때는 이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을 했냐? 초기에는 알고 있다, 요런 사고방식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념을 배웠어. 막 그러면은, 아, 오케이, 이해됐어. 오케이, 알겠어. 처음에 딱 그냥 배우는 거니까 이해됐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어쩌다 뭐 복습을 다시 하게 될 때도 오케이, 확실히 알고 있었군. 역시 난 알고 있었어. 하거나 까먹었네. 오케이, 이제 됐겠지. 이제 알았어, 이제 진짜 알았어.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재수에서 이제 한번 망해본 다음에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번 다시 배울 때에도 복습을 하게 될 때도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개념을 복습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까먹은 부분을 찾아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네, 많이 이제 하고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잘 봤고요. 두 번째 시험은.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피드백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 자, 피드백은 복습이 아닙니다. 복습과는 달라요. 복습과는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복습을 좀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은 그냥 이제 배웠던 거를 뭐 하루나 아니면은 뭐 일주일, 한 달 뒤에 다시 본다. 뭐 이런 게 이제 복습인데, 피드백은 뭐 그런 주기를 가진 어떤 계획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네, 포괄적인 개념인데, 자, 첫 번째 피드백은 뭐냐면 일단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찾기, 까먹은 부분을 찾기, 부족한 점, 네, 찾는 겁니다. 그리고 메꾸는 거예요. 부족한 점 메꾸기. 네,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면은 네, 문제 인식을 먼저 하는 거죠.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 건지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요. 네, 실행을 하는 거죠. 네. 피드백은 이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좀 거창한데, 자, 이런 피드백의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면 일단 추상적으로는 이렇고요. 구체적인 방법 중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을 한번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예시로 바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7제곱을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수능은 개념을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든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 나머지 다항식을 나눠서 나머지를 묻고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죠. 자, 이렇게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을 알아냈다면 이 개념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피드백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나머지 정리를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으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나머지 정리는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다. 나머지를 구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정리인가? 라고 했을 때 px라는 다항식 px px라고 하는 다항식을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인 거죠. 그죠?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p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정리식을 써주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식.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이게 뭐라 그랬죠? 네, 항등식입니다. 나머지 정리식은 항등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이 등식은 성립하여. 그래서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왜?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이 qx, 미지의 qx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돼서 0이 되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알파를 대입한다.
대입했더니 이제 이게 사라지고 얼마 남는다. 따라서 결론은 얼은 나머지는 P의 알파를 대입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다지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배웠던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네, 적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의 개념을 배울 때 뭐 필기했던 내용이라든지 자습서라든지 개념서라든지 요 내용과 필기한 내용과 이 지금 방금 적은 이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항등식이라는 걸 제가 빼먹었어요. 항등식을 빼먹었다. 항등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를 인식한 거죠. 문제를 인식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이제 메꾸면 돼요. 네, 즉시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니까 x의 알파를 대입할 수 있던 거였어. 그래서 다시 또 안 보고 뭐 어떻게 부분만 다시 적어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메꾸면 됩니다. 네, 제가 가장 자주 썼던 패턴이에요. 피드백 패턴. 만약에 뭐 분석을 한다, 문제 분석을 한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왜 항등식을 빼먹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면 좋죠. 네, 왜 항등식을 빼먹었을까?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만약에 이 식이 항등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알파를 대입할 수 없지. 방정식이라면 아무 값이나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걸 나는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대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대입하기 전에 항등식이라는 언급을 해주는 게 적절하겠네. 이 논리 과정이 빠졌던 거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여러 번 복습을 해봐야겠다. 이런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네. 요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한번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거죠.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떠올려보고 개념을 한번 있는 그대로 쭉 적어보고 안 보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보고 이 부분이 빠졌네 이렇게 분석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메꿔보고 해결해보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고 그래서 또 다시 비교해보는 거죠. 네, 안 보고 적어본 다음에 또 원래 필기랑 이제 비교해보면서 또 부족한 점이 있나? 이렇게 한번 보고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요게 공부예요. 이게 진정한 공부 과정입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찾고 그걸 메꾸는 거, 이게 공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개념을 떠올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모든 문제에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지치잖아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한 기준은 사실 자기가 좀 정하면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살짝 아리까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알면서도 떠올린 것도 있고, 네, 뭐 그때그때 달랐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이제 정하면 되는데, 일단 뭐 정확한 기준을 굳이 듣고 싶다면 일단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좀 더 뭐 이제 급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맞힌 문제 중에서도 뭔가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시다 보면요, 이런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 메타 인지 능력이 상승을 해서 내가 대강 그냥 이 문제 나머지 정리 대강 이제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약간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도
확실하게 구분이 가기 시작해요. 네, 메타인지 능력이 성장하면. 근데 만약에 그게 그 단계까지 아직 가지 않았다면은 네, 일단은 틀린 문제들에 한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한번 다 끄집어내서 적어보고 원본과 비교해보고 이런 활동을 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부다. 네, 그냥 강의 듣고 아 그렇구나, 아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요게 공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의심해보고 한번 적어보고 비교해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찾아보고 아 이게 빠졌구나, 그리고 그거를 채워보고 요게 진짜 공부다. 이게 순수 공부다. 순수 공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